지금 제 옆에 최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에세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출간하신 광민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광민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내 한 사람 처음이야. 사람이 대답을 해야지. 에세이스트, 방송작가, 팟캐스터, 독립출판 레이블 아말페 대표, 그러니까 부캐가 많은 사람, H.O.T, 스타크래프트, 치차리토, 김이나, 맥켄지 데이비스, 김희진으로 이어지는 덕질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회사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했지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다. 20대 중반 프리랜서로 전직하고 지금껏 그 삶을 이어오고 있다. 2차 성징처럼 언젠가는 결혼 생각이 생겨날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비혼 언니들을 만나면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지금은 해방촌에서 폴댄스를 하고 커피와 맥주를 좋아하는 비혼자로 살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없지만 와인셀러는 있고 정수기는 없지만 폴과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는 있다. 광민지에게 비혼은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일상을 치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삶이 쓴맛을 보여줄 때마다 글을 써서 돈의 단맛으로 바꾸고 있다. 용기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는 스토리텔러들을 좋아한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는 게 좋다. 확신의 ENFP. 남산 턱 밑에 살면서 맨날 남산 사진을 찍는 남산 광인. 영화 매드맥스는 30번도 넘게 봤다. 공식 반려맥주는 호프하우스이고 요즘 제일 눈여겨보는 계정은 제주 텐저린즈 반려견 입양 홍보 계정이다. 독립출판 레이블 아말페 대표라고 했는데 줄임말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예상한 것은 아무말 페스티벌. 맞습니다. 저한테 페스티벌은 얼랏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무 말이 많다. 네. 대잔치다. 네. 아말페에서 그럼 지금까지 출간된 네. 책들이 몇 권이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총 3권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구여친 작가님이 쓰신 오늘 헤어졌다라는 책이 있고, 헤어지자마자 더 이상 이 이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스스로를 관찰한 관찰기여가지고 네. 오늘 헤어졌다라는 책이 있고, 또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라는 폴 메달련니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 또 있고, 또 이진성 작가님이랑 또 광민지 작가님이 함께 쓰신 미루는 삶에 대한 서간문 에세이로 미루리라. 네.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민지 작가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광민지라는 이름이 알려졌고 또 비욘세라는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독립출판물을 낼 때 부캐 말 그대로 네. 또 다른 캐릭터로 그 책을 내시는 것도 궁금했어요. 왜 네. 그렇게 하시는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저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것보다 물론 다 저인 거를 다 알고 읽으시지만 이 헤어진 사람으로서의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폴메달련니도 폴댄스를 처음 접한 어떤 30대 중반에 그동안 운동을 안 해본 여성으로서만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내고 있어서. 민지 작가님 특유의 어떤 유머와 해악이 담겨있는 이름이기도 한 것 네. 같고, 이번에 나온 책은 기획출판물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네. 책이고 독립출판물도 3권 정도 내셨으니까 이 두 개의 어떤 장단점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독립출판의 장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DIY. 책의 물성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표지 질감이나 내가 어딘가에 가서 북토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네. 것들도 내가 다 기획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러면서 항상 80% 정도 만들었을 때 후회하죠. 편집자님이 계셔야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왜 모든 작가들이 출간불루를 겪잖아요. 내가 또 유료 쓰레기를 썼다. 나무야 미안하다. 이런 시즌이 오는데 그때 혼자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하면서 너무 예쁘게 디자인도 해주셨고 진짜 저는 글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본캐가 궁금해졌어요. 본인이 현재 본캐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네. 방송 작가가 저의 대부분의 월세를 내주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예능 작가인데요. 정확히는 그 예능 작가로서의 자부심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제가 예능 작가를 안 했다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비욘세 같은 경우에도 예능은 너무 큰 예산으로 큰 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제작자면, 내가 진행자면, 내가 사장이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하고 있던
것들을 비욘세로 잘 해소했기 때문에 또 예능 작가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일일이 다 싸우지 않고 내 거에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예산 편성하는 일을 하다가 네.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말렸었고요. 그래서 저도 확신이 좀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업체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네네. 있거든요. 다만 내가 거기에 들어맞지 않았던 게 그냥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할 뿐인 건데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근데 다만 응원은 많이 못 받았어요. 응원은 많이 못 받았지만 아버지가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서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안 사주셨었대요. 근데 그게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못하게 했을 때 이게 네 인생의 스케이트가 될까봐 아빠는 무섭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아버지 지금 스케이트 갖고 계신가요? 사드려야 되겠네. 네, 겨울이잖아요. 네네네. 언제 또 어디가 올지 모르니까 네. 스케이트 하나 네,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보다 나은 거지. 보일러처럼. 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네. 하기에 앞서서 작가님 육성으로 직접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혼 에세이를 표방하면서 출발한 책이기도 한데 꼭 비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뭐 어떤 삶을 일궈왔는지에 대해서 덤덤하게 얘기하는 에세이고 비혼인 사람들은 굉장히 뭐 외롭게 살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네.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움을 없애게 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비혼으로 살면서의 어떤 취향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비혼이든 뭐 기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취미 이런 것들이 정해진 사람들이 살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네. 기분이 나쁠 때건 좀 우울하건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애가 필요하고 나의 취향을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뒷부분 보면은 약자성이라는 네. 말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적절한 사람이어야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지금 좀 해결된 상태인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비혼이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많이 받는 아이덴티티인지 몰랐어요. 비혼세를 네네. 하기 전까지. 근데 저 사람은 비혼이라는 사람이 연애 얘기한다. 뭐 저 사람은 비혼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비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어떤 사람이 저 결혼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당신이 결혼한 사람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수가 적어서 소수인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페미니즘을 말할 때 네가 적절한 페미니스트인지를 계속 챌린지를 받고 네. 이러는 일들은 어차피 약자한테만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연 보내주시는 걸 보면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좀 움츠러든 상태로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큰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자유로워진 것도 있고 결혼식 축의금 둘러싸고 네. 사람들이 하는 그 오해 같은 게 있잖아요. 너는 결혼도 안 할 건데 축의금 내면 좀 아깝지 않아?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친구들은 책을 쓸 계획이 없고 작가도 아니지만 제가 책을 내면 10권씩 사준단 말이에요. 친구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 결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할 건데 왜 가서 축의금을 내냐라는 건 아니 그치. 인생에서 스스로가 축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책을 낸 친구한테는 책을 사주고 뮤지션이면 앨범을 사주고 콘서트에 가주고 유료 관객이 기꺼이 대주고 이게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애인한테 헤어져서 마음 아프면 돈 아끼지 않고 술값도 한 번씩 쓰고 하는 건데 근데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혼과 비혼을 정말 싸움 붙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라는 일부러.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이래서 늘 항상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 챕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비혼은 네. 돈이 많아야 한다. 작은 아씨들에서 네, 대고문. 조가 대고모하고 하는 말이에요. 고모는 왜 결혼 안 하시면서 저한테 결혼하라고 하세요? 나는 돈이 많잖니? 네. 그리고 시작하는 그 프롤로그처럼 돈은 뭐 다 필요한 거니까 굳이 비혼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사실 방금 얘기하신 작은 아씨들처럼 그 시대 대고모 때나
돈이 많아야 혼자서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성도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기혼 여성에 대한 비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맞네. 결혼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어떤 자기 삶을 직접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남성의 그 파트너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실제로 뭐 취집이나 이런 비하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비혼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감각이나 스스로를 돌보면서 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 앞에 굳이 비혼이라는 말은 붙이는 건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료분들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은 뭐 비혼의 탈을 쓴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광민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날 키웠고 키우고 있는 건 차라리 그런 것이다. 한 명의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타일, 그 넘치는 사랑의 조각들.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흩뿌려진 수많은 타일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타인들을 좀 내가 응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 문장이었어요. 그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바르셀로나 구엘공원의 그 도마뱀 상처럼 그게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타일들을 깨서 이렇게 붙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멋진 친구들을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얻은 것들, 그리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저의 최애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서로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는 멋진 어떤 롤모델 한 명이 아니라 존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왜 그런가 생각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부서진 타일일지언정 다닥다닥 붙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면 살자라는 게 좌우명이니까 그 말이 지금 있으면 스스로에게 한번 해주시죠.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더? 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생각 많이들 들겠지만 저의 모든 최애는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중심이 단단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도 네가 막 살아봤자 얼마나 막 살겠니. 맞아. 이 바운더리에서 끝까지만 가겠지. 오늘 방송이 2022년 첫 방송이에요. 새해를 맞는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의 팬으로서 비욘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팟캐스트 듣는 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기력이 굉장히 자주 오는 사람이고 사람이랑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외로울 때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들 뭐 약속도 많이 잡고 신년회도 하고 모두가 희망에 차 있을 때 진짜 샤워 한번 하러 가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희망과 이런 메시지 속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도 이 정적을 이기려고 팟캐스트를 틀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멋지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멋지고요. 막 사세요. 막 삽시다. 2022년 첫 방송을 함께해 주신 비욘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민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